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 그 28번 원인 증서입니다. 원인 증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등기 원인 증서에서 이제 거민제도 얘기 나오는데, 거민이라고 하는 건 의미는 이렇습니다. 검사 받고 도장 받아가라. 그게 거민제도라 그랬어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여기 이제 만약에 광진구 광진구 뭐예요? 군자동입니다. 그 광진구에 있는 모든 구에 사는 구민들께서는 두 분이께서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옛날에는 뭐예요? 자, 쑥닥쑥닥 다운 계속 써갖고 그냥 뭐예요? 자기네들끼리 세금 안 내고 넘기죠? 그래서 이제 광진구에서는 그 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께서는 계약 맺고 세금 똑바로 내시라고 와서 뭘 받고 이거 검사 받고 도장 받아라. 이게 거민제도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등기원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등기원인. 만약에 이전 등기를 하죠?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이런 식으로 소유권 무전 등기 갑,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이거 이전 등기 을 이게 등기하죠. 그 원인이 만약에 매매다 하게 되면 이 원인 날짜하고 매매 원인과 날짜 쓴다는 거예요. 등기 원인과 그 날짜 쓰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이 등기를 하기 위한 그 원인 행위가 있다. 원인. 그게 매매라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이 있는데 등기 원인인데 이 등기 원인은 매매고 그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서고 근데 그렇게 따져본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뭘 내라고 이거 등기 이렇게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아니면 다른 말로 원인 정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등기 원인 정보가 종전에는 뭐예요? 종전에는 만약에 계약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계약서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표시 원인 날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등기 원인 정보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폭넓게 확대돼 갖고 여하튼간에 원인 정보는 뭐예요? 그냥 다 등기가 이루어지게 하는 뭐예요?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건 다 뭐라고? 등기 원인 정보가 돼요. 만약에 상속 등기를 한다게 되면 그 사람이 상속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컨대 거기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거 있죠? 그게 등기 원인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대장이 첨부되면 대장이 원인 정보가 되고 하여튼 이제 지금은 등기 원인 정보 이다 아니다는 시험 문제 대상이 아니라니. 그럼 이제 등기 원인 정보가 시험 문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예요? 등기 원인 정보를 이제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 원인 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필요 없으니까 뭐에 대해서 이제 그 거민제도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거민제도 이게 시험 문제 이제 가끔 가다 보시 등장한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민제도라고 하는 것은 검사 받고 뭐예요? 도장 받으라니까 언제 계약에 의한 이렇게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는 게 거민 받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요건이 뭐냐면 일단 뭘 받아야 돼요? 거민을 일단 받아야 돼, 거민. 근데 무슨 등기할 때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요. 그러면 계약이 아니라면 뭐예요? 거민 받는 게 필요 없다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이 아닌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그 계약이 아닌 게 뭔데? 상속도 있고, 공매도 있고, 경매 공매도 있고, 그죠? 그게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거, 취득시효라든가,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계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아닌 것은 거민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계약이라면 우리가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겠지만, 우리도 이제 문제 있지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게 되면,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말들이 빠져있어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고, 지금은 무허가지만 사용 승인을 받고, 뭐가 되고 이제,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전 등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예요? 나중에 거민 받으란. 미등기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뭐하고 이거 계약을 체결하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 지금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건물을 짓기 전에 이 건물을 다 짓기 전에 지금 3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 3층짜리 건물 짓죠? 근데 뭐 2층만 졌다는 얘기예요. 아직 1층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직은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상이니까 무허가 건물에 이거 건물이 아직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무허가 건물이다. 그 무허가 건물의 을이 뭐예요? 이렇게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상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그 할 수 있을 때부터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이제 이전 등기 해줘야 되니까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무효가 미등기 건물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뭐 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검이 받아야 됩니다. 계약이니까 계약. 자, 다시 얘기합니다. 계약이라고 얘기할 때 뭐는 상속, 수용, 경매, 공매. 자, 취득 시효, 진정명 해보. 이건 계약이 아니다. 근데 이전 등기니까 특히 뭐예요?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그런 건 뭐예요? 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등기 하는 건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검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자,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갑과 을이 무슨 계약을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했으면 뭐가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하고 있는데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다. 매매. 자, 등기 원인이 뭐라고? 매매다. 이게. 근데 뭐가 있다? 등기 원인 증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등기 뭐예요? 등기 원인 뭐가 있다? 원인 정보, 원인 증서가 있다. 원인 증서는 뭐예요? 매매 계약서다. 매매 계약서다. 자,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있다. 등기 목적은 무슨 등기하는 거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다라고 보자. 자, 그러면 매매를 맺고 매매계약서를 무엇으로 이거 등기 원인 정보로서 자, 매매계약서를 만약에 제출해서 등기를 뭐로 한다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한다면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를 이전 등기 안 되면 이때는 뭘 내라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이렇게 부동산 거래 뭐예요? 거래 뭘 내라? 신고필증을 내야 된다. 이렇게 신고필증을 뭐예요? 필증을 제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원인이 매매인데 원인 증서가 뭐예요?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줘서 자, 뭘 받았다는 이게 단독신청으로 판결서 받았죠? 판결서. 그럼 이 판결서가 뭐예요? 이 판결서가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증서가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 판결서가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정보다. 등기 원인 증서다.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등기한다. 그때는 반드시 어디에 이 판결서에 뭘 받으라는 게 이거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 검인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계약이한 등기했는 계약이한 이전 등기하는데 등기를 만약에 안 해준다면 뭘 받아서 이거 판결에 의해서 이게 판결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뭘 받으라고 이거 검인 받는다. 판결. 그래서 우리가 뭐라 외자니 이게 개판치는 뭐예요? 소인은 뭘 받아야 된다고 검인 받는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개판치는 계약에 의한 판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자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자, 28번 문제를 꼭 별표해 두시고 보자는 게. 그 28번 문제를 보시면 옳은 거 그랬죠? 자, 등기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틀린다는 거죠. 검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나오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검인 받아야 한다는데 그게 옳은 거예요. 왜?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아직 뭐예요? 사용승인 받지 않더라도 자, 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자, 제3자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당연히 뭐예요? 나중에 사용승인 받고 뭐하고 자, 보존등기 맞추고 이전등기 해야 되니까 거기 매매계약서나 무허가 건물의 매매계약서는 계약 맺은 거죠? 매매계약 맺어서 이전등기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뭐예요? 검인을 미등기 아파트도 나중에 뭐예요? 보존등기 맞추고 이전등기 해야 되니까 검인 받아야 된다. 이게 맞는 거구나. 자, 3번 신탁해지 약정서. 신탁해지 약정 동그라미 약정. 약정이라는 건 약속에서 정한 거니까 그것도 계약이에요. 자, 신탁해지 약정서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등기 할 때 약정이니까 뭐예요? 계약이니까 이전등기 할 때는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근데 4번은 매매계약 해제 있죠? 해제로 해서 매매계약 맺었는데 자, 뭐예요? 채무를 불이행해 갖고 해제를 한다니까. 해제하게 되면 거기 이전등기 하는 게 아니라 말소등기, 주체법상 말소등기. 자, 계약은 계약인데 뭐예요? 말소등기예요. 이전등기 할 때 검인 받으라 했죠? 말소등기 할 때 검인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의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적인 이전등기 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검인 받아야 된다 써있는데 별도로 검인 받을 수 없는데 이거는 답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자, 내용은 뭐예요? 내용이 우리 흔히 교과서에 배우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건 고민할 필요 없고 왜? 이 토지거래 일단 허가서에서는 뭐예요? 허가서를 내게 되면 굳이 뭐예요? 검인받을 필요 없다.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검인에서 옳은 것은 뭐예요? 2번 주의해 두시고. 그 다음 29번에 뭐예요?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이거 옳지 않는 거. 그렇게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계약에 의한 이전등기 할 때 검인계약서 제출한다. 경매공민을 받을 필요 없다 했죠? 근데 넘겨보시면 자, 국토기획법에 의한 허가증을 받았으면 자, 검인을 받은 걸로 보겠다. 필요 없다는 게.
그 다음에 4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도인이 이전등기 신청을 협력하지 아니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검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만약에 지문을 읽다 보면 항상 헷갈려요. 꼭 뭐예요? 그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자 꼭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수를 유발해요. 그래서 꼭 뭐 할 것 같아요? 진짜 안 낼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헷갈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외우자는 게 그래서 뭐라고 외웠냐면 개판 소위, 개판 소위. 그 판결에도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 검인 받는다. 그렇게 외워두면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반드시 뭐 하자는 게 이거 머릿속에 외우자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 국가지방자치 당사자가 자 지방자치할 때는 안 내도 되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49페이지 뭐예요? 이제 등기 뭐예요? 등기 원인 정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기필 얘기입니다. 등기필증. 그 등기필증인데 이제 30번하고 31번은 이제 자, 그 필요도 없습니다. 좀 풀지 않아도 대부분 다 뭐라고? 대부분 다 등기 원인 증서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뭐에 대해서 이제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누가 이렇게 뭐예요? 자, 의무자는 뭐예요? 의무자는 그 신청서 뒷면에 본인이 뭐하고 등기를 하고 권리를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 받은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이런 식으로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등기필 정보는 누가 등기소에서 받을 때는 이렇게 등기소에서 뭐예요? 등기소에서 받는 사람 있죠? 등기소에서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는다는 얘기, 받는 사람은 자, 이게 권리자가 받는다, 권리자가. 자, 근데 어디로 이제 등기소로 뭐 하는 사람이고 제공하는 사람은 누가 제공한다고? 이것은 뭐예요? 제공하는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제공을 하는 것이다.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고. 자, 제공할 때는 누가? 의무자가 제공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 마치고 새로운 뭐예요? 명의자가 됐으면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뭘 받는다? 등기필 정보를 받아요. 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남한테 이전 등기하죠. 의무자가 내면 내라는 얘기예요. 의무자가 내면 제공을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자 있으면 제공하라 했으니까 등기를 뭐예요? 공동으로 등기를 만약에 뭐 했다면 신청을 했다면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됐다면 당에 누가 존재하므로 의무자가 존재하므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언에 의한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다음에 뭐가 있고 사인증여가 있고 사인증여 있고. 그다음에 권리 변경 있죠? 권리 이렇게 권리 변경 등기 이런 권리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예요? 이런 것들은 자 유증 사인증여 권리 변경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를 뭐 하는 거 이거 공동으로 등기를 뭐함으로 신청함으로 반드시 뭐 하라고 이거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 이게 뭐라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 등기필 정보 제공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유증 사인증여 권리 변경 공동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뭐로 한다면 단독으로 등기를 뭐 한다면 신청한다면 이렇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면 자 뭐 할 필요 없다는 게 제공할 필요 없다는 게 근데 예외는 있다는 게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리자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누가 승소하는 의무자가 등기를 단독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등기 뭐예요? 의무자가 등기를 뭐 할 때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승소한 의무자니까 뭐 내라는 게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죠. 근데 이거는 내야 되는 사항이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무슨 등기라든가 이렇게 뭐예요? 보존 등기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등기라든가 상속 등기라든가. 그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안 되는가? 변경이 안 되는가? 자 그다음에 등기 명의네 뭐예요? 등기 명의네 이렇게 등기 자 이런 식으로 등기 명의네 뭐예요? 무슨 등기 안 되든가? 표시 변경 등기 안 되든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안 되든가. 자, 그 다음에 왜? 권리자가 판결 받는가? 판결 받았어요. 권리자가. 이 판결은 누구? 권리자다. 이제 권리자. 이렇게 권리자가 받는다. 권리자가. 자,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 안 되든가. 관공서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관공서라면 자,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자 따서 뭐라고 이거? 보상보 이게 승무는 뭐예요? 승소한 의무자니까 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부 그다음에 뭐예요? 명, 판, 관 이렇게 나오면 보상보 평가는
이거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단독이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상속. 이런 거 단독 신청이니까. 자, 의무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무자 없는 건 내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보상부 명확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공동이니까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이렇게 뭐예요?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등기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의무자 없으니 내지 말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등기필 정보가 뭐 했어, 이거? 멸실됐다. 아니죠? 이 등기필 정보를 뭐 했다고? 멸실시켰다. 멸실시켰다. 멸실.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멸실시켰다. 멸실시켰다. 그럼 만약에 뭐 했으면 이렇게 멸실됐으면 절대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절대 재교부가 안 됩니다. 이게 재교부 자체가 안 된다. 자, 뭐가 안 된다고? 재교부 자체가 안 됩니다. 다시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보증서 제도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옛날에는 자, 만약에 단독주택이었다면 이 단독주택의 이웃집에 뭐예요? 이렇게 담을 사이로 두고 이 담을 사이로 두고 이웃집 건물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건물들은 같은 관할 등기소에 있는 사항이니까 같은 관할 등기 있으니까 이런 소유권 등기한 이 성인 이명의 보증서에도 이런 게 있었다니까. 그거 지금 그게 없어졌다니까. 왜? 요새 아파트 사는데 앞집에 뭐예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 그거 알지도 못해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 출퇴근 시간도 서로 다르니까 뭐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다. 오로지 몇이 됐으면 방법 몇 가지다? 세 가지. 방법은 딱 몇 가지뿐이요. 세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등기부상에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직접 뭐 해서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자, 본인 또는 자, 이게 본인 또는 누가? 법정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뭐 해서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직접 뭘 해서 출석을 해서 자, 등기관 앞에 가서 신분증 제시합니다. 신분증 제시하고 뭐예요? 확인 조서를 작성합니다. 확인 조서를 작성하라. 이제 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조서 작성.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자,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대리냐면 확인 정보를 뭐예요? 확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예요? 자, 이렇게 법무사하고 뭐예요? 변호사가 뭐일 때? 대리인일 때 그렇다. 대리인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자, 만약에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샀는데 뭐가 등기부 정보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디다 생각해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어디 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받아야 되겠죠?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니까 없대. 황당하죠? 그럼 그냥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 변호사 사무실 가서 법무사 사무실 가서 뭐 확인 정보 작성하는데 보통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뭐예요? 많게는 15만 원까지 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 돼 이거? 5만 원을 받아야 된다. 돈 주고 뭐예요? 정보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 의무자가 신청서의 의무자가 작성 부분에서 뭘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공증을 받습니다. 뭘 받아서 공증을 받은 공증부분 몇 통을 공증부분 뭐예요? 한 통을 뭐라는 얘기예요? 공증부분 한 통을 뭐예요? 한 통을 자, 뭐 통수는 필요 없어요. 공증부분을 뭐예요? 제출하면 된다.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자, 이렇게 이 멸실됐을 때는 뭐예요? 증자 보이고 증인석을 자, 직접 출석해서 조서하라 이렇게 해서 이게 외우자는 게 뭐라고? 아, 승무는 내놔. 자, 보상부 명판과는 제공하지 않는다. 멸실됐을 때는 뭐예요? 증인석을 조사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외워두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자, 32번 문제는 꼭 별표해 두시고 다시 한번 보자. 32번 문제 꼭 별표해 두시고 거기 뭐라 써있는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가 뭐가 된 경우 이거 멸실된 경우 멸실됐죠? 자, 그럼 등기 신청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1번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한 성인 유명의 보증서 제도로 뭐예요? 가름할 수가 없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2번 변호사가 대리인의 등기 신청할 경우에 의무자하고 뭐예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확인 정보 제출하면 된다. 확인 정보다. 그래서 3번에 뭐예요? 확인 정보라 그랬는데 3번에 뭐라 했어요? 자, 3번에 이제 그 해설을 달아놨어요. 2번에. 그래서 3번은 뭐예요? 의무자 법정 대리인 신청 중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확정일자본을 받아 부분이 아니라 공증부분이에요. 공증부분. 확정일자가 아니라 공증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3번이 답이고 그러니까 확정일자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것은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자, 어디 그 주택에 이사 가서 주택을 점유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이사 가서 그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뭐예요? 확정일자 받으라는 게 그게 확정이고, 여기는 확정정보, 확인정보, 확인정보. 자, 그다음에 4번에 의무자 법정대행 집정부에서 출석해서 신청하면 되고, 그다음에 5번은 뭐예요? 여기 국내 부동산 처음 너무 길죠 이거. 뭐 이런 거 다 답을 안 나와요. 답을 안 나니까 참고로 읽어보고 끝냅니다. 그래서 꼭 답은 이렇게 1번부터 4번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33번에 원인에 대한 설명 중 뭐 하는 것은 이거 틀린 거랬는데. 자, 수용에 한 이전 등기할 때는 원인은 토지 수용이에요. 등기부에 이전 등기할 때 수용이라고 씁니다. 원일자는 뭐예요? 그 법에 정해진 대로 수용식입니다. 법에 정해졌다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그 민사집행법에는 경매하죠, 경매. 그런 만약에 정의란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다. 이렇게 법에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용도 마찬가지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에 정해놨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3번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등기 원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전개할 땐 검익에서 첨부한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있죠? 자, 이것을 뭐예요? 원인 증서를 제출할 때는 거기 협의 분할 일자가 원인 날짜고 써 있죠? 근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뭐예요? 상속하는 거예요, 상속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얘기합니다. 누가 지금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등기부상의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자, 재산을 남겨놓고 사망하셨어요, 이렇게. 자, 갑이라는 분이 뭐예요? 가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다라고 하는 뭐예요? 라라고 하는 이 부동산 4개를 남겨놓고 사망하셨어요. 만약에 사망하셨으면 이렇게 사망하셨으니까 자식이 만약에 3명 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 아버지 사망하니까 어머님도 따라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경우에 자, 만약에 지금 뭐예요? 그냥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이 A, B, C 세 사람이 뭐예요? 요 부동산에 대해서 다 뭐라고 이거? 다 갑 A, B, C, A, B, C, A, B, C 다 3분의 1씩 상속받습니다. 법이 정한 상속분. 그럼 또 죽으면 또 저기죠? 그럼 절대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뭐예요? 상의를 한번 엎으면 돼요. 꼭 둘째가 술 먹고 나서 형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상 엎습니다. 근데 10년 전부터 뭐예요? 공기총을 쓰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왜 나한테 저 재산 좀 안 주냐고 뭐예요? 그 동생이 뭐예요? 형한테 총질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형은 안 죽여. 왜냐면 형은 준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착각이 빠집니다. 이상하게 형수를 죽여, 형수가 형한테 못 주겠다. 그래서 형수를 쏴주게. 한 10년 전에 그런 기사 났죠. 형수 쏴주게. 막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까지 쫓아가고 막 쏴고 그랬다. 그래서 일단 자, 이거 부모가 이걸 관리를 이게 딱 정해주지 않고 돌아가시면 형제들 간에 싸우라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자, 누구 이거 A, B, C 세 아들 중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동생들 모아놓고 술 한잔 하면서 내가 장남이고 재산도 지내야 되고 선산도 관리해야 되니까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뭐예요? 자, 어디 선산에 있는 땅 있죠? 그거 내가 갖겠다. 가나 2개는 A가 갖겠다.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다라는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거? 자, 거기 비록 뭐예요? 강남은 아니지만 자, 그 어디에 강북의 강남이란 노원구에 있는 뭐예요? 노원구에 있는 무엇은 부동산 네가 가져라. 네가. 그 다음에 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학 옥산인 거 개발된다 그러니까 네가 가져라. 그래서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뭐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뭐 하자고 이거 분할해 갔자는 뭐예요? 분할 협의서. 나중에 분할 협의서. 임감도장 찍었죠? 임감령 내야 되는데 임감유명할 때 다시 또 한번 언급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 여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 등기하는 거니까 자, 이게 뭐예요? 상속 등기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고 아버지가 사망하신 날짜에 뭐 한다는 얘기고 자, 그게 원인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처음부터 없는 경우에는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제출하지 않고 그다음에 매각 경락이 매수인 경락이죠? 경락인이 매각되면 뭐예요? 완납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원인 날짜가 된다. 그게 등기 원인 날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34번은 뭐예요? 34번은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행하지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뭐에서 명령에 의해서 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잘 문제는 안 나오지만 한번 그냥 참고로 알아두는데 등기관은 방무 신청할 경우 원칙으로 신기 신청이 접수한 후 오전에 제출한 사건은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12시까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는 날짜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자, 거기 3번에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냐고 방치할 때 의무자는 뭐예요?
권리자를 상대로 뭐 해가라고? 등기를 해가라. 등기 인수청권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갑하고 뭐예요? 을이 있을 때 을이 갑한테 요구하는 등기청권. 을이 등기해라고 갑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등기 인수청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고 서명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는 기명, 이름 쓰고 날인 도장 찍고 그렇게 하거나 인감인명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뭐만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사인만 할 수도 있고 서명만 할 수도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등기인청이 다수일 경우 신청서의 간이는 그중 1인이 한 번 되지만 정정원 전원이 나란한다 했죠? 왜 고쳤으니까 무슨 내용을 고쳤는지 다 봐야 된다. 한번 이제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한번 봐두긴 하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도 옳지 못한 거였어요. 옳지 못한 거였는데 거기에 1번에 그런 말 써 있어요. 뭐라고? 전자인청의 경우에는 지연처리 사건이나 보정을 뭐예요? 고치라고 보정을 명한 사건 이외에는 24시간 이내에 등기필 정보 송신 및 완료 통지를 통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방문 신청일 때는 아까 몇 번처럼 34번에 2번처럼 오전은 뭐예요? 오전에 뭐예요? 제출한 사건은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한 사건은 뭐예요? 그 다음날 12시까지만 전자시청은 항상 뭐예요? 24시간 이내입니다. 그다음 자, 지상권 설정 등기나 지상권 연등기 할 때는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게 답이에요. 왜? 이게 법이 개정됐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보존 등기와 뭐 할 때만 이전 등기 할 때만 주소증명서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에 등기부에 뭐가 올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보존 등기 할 때도 뭐 내야 되고 주소증명서면 내야 되고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할 때도 주소증명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설정할 때도 꼭 주소증명서 내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뭐예요? 자 지금 살아있는 뭐예요? 살아있는 정확한 사람인지 허무인이 아닌지 없는 사람인지 그걸 파악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사람 있죠? 이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사람은 등기부에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써야 되죠? 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새로 써야 되니까 의무자는 써 있어요. 이미 써 있으니까 필요 없는데 권리자는 새로 써야 되니까 이게 권리자만 내는 서면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3번에 등기인청의 접수효과는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뭐예요?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에 저장할 때 뭐가 된 걸로? 접수된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 2번에 제출하지 않는다. 물론 2번이 답이라 했어요. 항상 뭐라고? 등기부상에 뭐만 올라가면 자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은 권리자가 되는 사람은 항상 뭘 내야 된다고? 주소 증명서면을 제출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등기 원인 증명서면이 판결서일 때는 판결서에 뭘 받으라고? 자, 판결서에 검인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 등기관은 등기인청이 뭐하면 부적법이면 신청을 각하한다. 근데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부적법 여부의 판단은 등기 신청시가 아니라 뭐예요? 등기부에 뭐 할 때다? 기록할 때를 기준한다. 그죠? 그래서 접수는 뭐예요? 접수는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뭐예요? 접수 시기를 따지는 것은 누가 대리인이 뭐 등기하다가 죽더라도 그게 적법한 신청이라면 유효하다니까. 적법 신청이 뭐니까? 이렇게 자 등기관이 뭐예요? 그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클릭할 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자 거기 부적법하면 신청을 각하하는데 이러한 그 부적법 여부 판단은 자 판단은 어디에 등기부에 뭐 할 때 기록할 때 판단해서 서류가 완비되면 자 기록하고 서류가 미비되면 각하한다. 그렇게 보자.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 37번 문제 있죠? 37번 문제를 꼭 별표해 두죠. 별표해 두시고 자 뭐한 문제니까 등기필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기필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1번에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뭐예요? 양도하게해서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유증 딱 보여요. 유증이한 이전 등기 하게 되면 유증 증자 보였다.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 뭐예요? 증공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공동이다. 항상 그렇게 외웁니다. 왜? 자 유증하게 되면 꼭 한 사람이 돌아가 있으니까 단독으로 할 것 같지 그런 생각이 꼭 들어가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위험하다니까 그 외워두자. 뭐라고 외워두자고? 자 뭐예요? 증공 자 공동으로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여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보존등기 상속등기 보상부 있죠? 보상 이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원래 단독이니까
정보가 제공이 하지 않아요. 판결 쓸 때도 제공하지 않죠? 근데 5번은 뭐예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일 때는 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2번이 답이다. 자 그러면 거기 갑이 38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의뢰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고자 할 때 등기표 정보를 분실했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틀린 거 그랬어요. 증인석 조사라. 자 1번처럼 출석하고 자 등기관은 의무자의 본인 여부 확인 조서 작성하고 자 3번에 보증서 제도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절대 재교부하거나 무슨 제도가 없다고 보증서 제도는 없다라고 보자. 자, 그 다음에 넘겨오시면, 거기, 자, 그 39번도 이제 뭐예요? 그 등기표 정보 몇실인데 또 반복해서 한번 풀어보면 틀린 거 있죠? 틀린 거. 틀린 거 보게 되면, 자, 보증서 제도 가름할 수 없다 그랬고. 거기 3번 있죠? 자, 의무자와 법정 대리인이 자, 신청서 중 뭐예요?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서 뭘 봤다. 이거 아까 유사 문제 한번 있었죠? 16회. 자, 그래서 확정일자 뭐예요?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가 아니라 뭐라고? 확인정보라 했죠? 확인정보라 그랬어요. 확인정보라 그랬으니까. 자,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일단 아까 유사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제 별로 안 풀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 40번 문제 있죠? 40번 문제. 그 40번 문제는 꼭, 자, 그것도 한번 봐보시면 옳지 못한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번.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판결에서 단독을 할 때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자, 이건 왜 틀렸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승소한 권리자는 안 냅니다. 누가 낸다고? 승소한 의무자가 낸다. 그 다음에 2번. 등기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에 등기세대를 뭐예요? 재교부받을 수 없고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경우에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써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등기인청서에 첨부되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처분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발행일부터 몇 개월이고 3개월 거래요. 3개월. 그 다음에 4번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동의를 요구할 때는 이를 증명서면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5번 새로이 등기명이 되는 뭐예요? 등기 권리등기 신청 시에 주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는 뭐예요? 주민등록처분이고 뭐예요? 법인일 경우는 뭐예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아닌 사단일 때는 뭐예요? 정관교육을 제출한다. 자, 그래서 아까 몇 번이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누구는 권리자는 내지 않지만 의무자는 아무리 승소한 의무자니까 자, 의무자니까 내야 된다. 잊지 말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42번 문제는 뭐예요? 42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농지에 관한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얘기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답으로 나온 게 한 2번 나왔고 그냥 뭐예요? 지문에 한 번 나온 게 뭐예요? 뭐가 지문에 한 번 나온 거는 딱 한 번인데 뭐에 대해서 우리가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왜 등기할 때 제3자의 뭐예요? 허가 뭐예요? 허가 동의 승낙서 있죠? 승낙서를 내냐 하게 되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서는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 채무자의 승낙서는 뭐예요? 대항 요건입니다. 대항 요건. 자, 이런 식으로 제3자 뭐 아니면 법정대리 동의서는 뭐예요? 자,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없이는 안 돼. 만약에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농지 취득. 이것도 많이 안 딱 30년 동안 2번 나오고 답으로 2번 나오고 한 번은 뭐예요? 자, 재작년에는 작년에 지문만 나왔어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한번 살펴보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이게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에서 취득. 그 취득할 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아닌 거. 이게 이제 30년 동안 답으로 딱 2번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은 뭐 할 때 처분할 때 내는 거지. 취득은 이미 법에서 취득했어요. 민법 몇 조에서 997조에서 이미 취득했어요. 이미 취득을 했고 다만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안 내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이룬 것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 혹시라도 뭐예요? 대한민국 모든 땅에 대해서 다 뭐 할까봐 투기 목적으로 뭐예요? 자, 뭐 돈을 뿌릴까봐 농사 짓는 사람만 자격 있는 사람만 하라는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취득시효는 남의 땅을 20년 동안 농사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자, 실익이 없어요. 농사꾼이니까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42번 문제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1번에 뭐라고 이거? 상속이에요. 상속은 상속받은 거니까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자. 그렇게 보시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5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